자, 청소년 단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청소년 단체의 개념을 우리가 이제 법에서도 나와 있는데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겠죠.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활동이나 청소년 복지나 청소년 보호를 주요 사업을 하는 단체겠죠.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자, 이 두 문장에서 청소년 단체에 대한 설명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말하는데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업인데 어떤 사업을 하느냐? 대개 이제 청소년 복지라든지 보호라든지 활동 이러한 사업을 주로 하는 것으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밑에 보면 박스로 나와 있죠. 그 박스 내용을 보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정관의 설립 목적 또는 목적 사업에 말씀드렸죠.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된 사업으로, 주요 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입니다.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입니다. 첫 번째는 비영리 법인, 두 번째는 비영리 단체네요. 청소년학과, 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 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입니다. 학교 법인을 포함해서요. 자, 이러한 것들을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1번하고 2번 정도만 보시면 돼요. 1번과 2번의 주된 내용은 뭐예요?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과 단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물론 청소년 관련 활동 실적이 있어야 되겠죠. 자, 226번 들어갑니다. 청소년 성폭력이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해보라. 이거는 상황 질문입니다. 청소년 성폭력이 발생했다. 청소년 지도사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청소년 지도사, 직무상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되는 신고 의무자입니다. 이를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통합적인 지원 체계와 후속 처리가 중요할 것입니다. 통합적인 지원 체계는 우리가 CYSnet 배웠죠? 이게 통합적 지원 체계가 되겠습니다. 가해자와 격리 조치할 필요가 있고 법적 여부, 대응 여부 결정하고 의료적 조치, 후유증 치유 상담 등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 부모들과 함께 협력하여 피해 청소년을 원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 성폭력이 발생했다. 자, 만약에 직무상 내가 직무를 하고 있는데 그걸 알게 됐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신고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어렵죠, 당연히. 그래서 통합적인 지원 체계, 후속 조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른 전문가들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7번 들어갑니다. 227번. 만약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근무하고 있을 경우 청소년 지도사 자신도 모르게 싸움, 흡연 등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상황 질문, 별표 쳐야 되겠죠? 청소년들 간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을 경우에는 우선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확인이 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사실 확인이 되었다면 이에 대해 상급자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기관 차원에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기관 차원에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있겠죠. 첫 번째 사실 확인을 하고 두 번째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관 차원에서 이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도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단계를 거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28번 들어갑니다. 프로그램 마케팅입니다.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설계, 프로그램 마케팅, 프로그램 실행, 프로그램 평가 중에 마케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마케팅이란 개발된 프로그램에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하고 촉진하기 위해 취해지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을 프로그램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증가, 청소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의 증가,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들의 요구가 다양화, 특성화되고 있는 추세 등
청소년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마케팅의 원리가 이 기관에도 적극적으로 도입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나오죠. 청소년 프로그램에서 청소년은 고객이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되고요. 고객으로 존중돼야 된다는 점, 청소년 기관과 프로그램의 고유한 특성에 가장 적합한 마케팅 기법이나 전략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터넷 마케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청소년을 관리하는 고객관계 관리 마케팅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업 연계 마케팅 이런 것들도 있고요. 어찌 됐든 간에 청소년은 고객으로 존중될 필요가 있고, 청소년 기관이나 청소년 프로그램의 고유한 특성에 맞는 적합한 마케팅 기법과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자, 파란색으로 미주 쳐져 있죠? 이 대목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램 마케팅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가만히 있으면 청소년이 찾아오진 않으니 여기에 대해서 PR, 홍보와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프로그램 마케팅이라고 말한다. 근데 마케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기법이나 전략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클라이언트를 존중, 즉 청소년을 존중하면서 청소년 단체나 기관, 프로그램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마케팅 기법이나 전략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228번 해결했고요. 229번 들어갑니다. 자신이 존경하는 청소년 지도사와 존경하지 않는 청소년 지도사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지칭해서 말하기보다는 그냥 여기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청소년 지도사가 되고 싶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면접위원이 질문하는 건데요. 제가 존경하는 청소년 지도사는 지도사 활동에 대해 슈퍼비전을 잘 해주셔서 제가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지도사입니다. 되게 이제 그 슈퍼바이저들이 있잖아요. 지도사가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활동을 할 때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지도사분이 상당히 존경스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능력 있는 지도사를 말합니다. 반면 존경하지 않는 지도사는 자기 발전에 등한시하는 지도사입니다. 자기 발전이 없는 지도사는 청소년이나 하급자의 자기 발전을 인도하는 것이 많이 어렵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 있는 지도사분은 존경하고, 그 다음에 자기 발전 노력을 안 하면서 능력이 부족한 이런 지도사분은 뭐 존경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지금 답변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성이 좋은 지도사, 청소년 지도에 대한 경력이 아주 풍부하신 지도사, 이런 분들을 좀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여기는 답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이니까. 자, 됐습니다.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입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달라요.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란 지역사회 청소년 단체, 청소년 기관이나 시설, 총괄 연계 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한 청소년 활동 정책 전달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17개 시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방이기 때문에. 자, 지방 청소년 활동 진흥센터는 지역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해 지역 청소년 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지역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 제도의 지원, 인증받은 청소년 수련 활동의 홍보와 지원,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청소년 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자, 여기는 첫 번째는 진흥센터에 대한 개념 정의를 했다면, 여기에서는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네요. 그렇죠? 여기 한꺼번에 다 말할 필요 없어요. 첫 번째,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많은 업무 중에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한 2가지 정도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꼭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자, 지역사회가 들어가야 되겠죠. 지방이니까. 지역사회 청소년단체 기관의 어떤 총괄이나 연계협력 기능, 이게 상당히 이제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서 활동진흥센터니까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청소년 활동 정책 전달 중심 기관이다.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17개 시도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 230번 첫 번째 패러그래프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231번입니다. 231번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연관된 겁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관련해서 법적인 부분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최저임금법 여기에 이제 적용을 받겠죠. 즉 임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5세 이상이에요. 자, 만 15세 미만의 경우는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고요. 15세 미만의 경우는 여기까지 말할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써야 되고요. 자, 근로기준법에는 사업주는 18세 미만인 청소년에게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15세 이상 밑줄 친 부분 같이 읽어요. 시작.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일일에 7시간, 일주에 35시간을 초과해서 노동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만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을 때는 연장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연장은 참고하세요. 일일 1시간, 일주에 5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인 부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을 적용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임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일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5세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근로기준법에는 사업주는 18세 미만인 청소년에게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저번에 우리가 했던 거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일일 7시간, 일주에 35시간을 초과해서 노동 근로를 할 수가 없다는 게 원칙이라는 거, 이 네 가지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제가 지금 번호 매겨드리고 있는데 이 번호 매긴 대로 말을 엮으시면 됩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법적인 부분이라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시는 게 좋고, 232번입니다. 232번은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설치되어야 되는 시설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시오라고 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설치될 시설은 가로 실내 집회장, 체육활동장, 자치활동실, 특성화 수련활동장, 상담실, 휴게실, 위생시설, 지도자실, 방송 설비입니다. 자, 지금 제가 쭉 읽어드렸는데 이게 이제 청소년 수련관에 설치돼야 되는 어떤 부수적인 시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표가 없죠. 여러분들 교재 보면 도표가 있습니다. 실력 따지기에 보면 시행규칙 별표 제3 청소년 수련관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걸 쭉 보세요. 면적은 놔두시고 밑에 쭉 읽어보세요. 현관펜 밑줄 치면서 시작. 실내 집회장, 체육활동장, 자치활동실, 특성화 수련활동장, 상담실, 휴게실, 위생시설, 지도자실, 기타 설비, 수용정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면적은 연 건축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수치는 참고하시고요. 자, 왼쪽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실내 집회장부터 쭉 나오는데 거기에서 실내 집회장은 1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체육활동장은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 체육시설이 설치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치활동실은 2개 이상 설치돼야 되고, 특성화 수련활동장은 2개 이상의 시설을 선택하여 설치해야 되고요. 상담실, 휴게실 1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위생시설, 수용정원에 적합한 화장실, 세면장 등이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실 1개소 이상 설치돼야 되고요. 방송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방송 설비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질문이 뭐냐면 청소년 수련관에 설치되는 시설을 물어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여기 있는 것들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교재의 기준을 쭉 말씀드렸는데 그 기준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갔다 오셨죠? 청소년 수련관에 갔다 오신 분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233번입니다. 청소년 근로시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1번 정도만 하시면 돼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다 했고요. 예외적으로 합의가 있다. 둘 사이 합의가 있으면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5시간 한도로 연장하여 일할 수 있다는 것. 이 정도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심야라고 하잖아요. 이 야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이나 휴일에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외적으로 할 수가 있다. 원칙적으로는 이제 일할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번 정도만 아시면 돼요. 1번 정도만 말씀하세요.